워크북 질문 처리. (50번부터요) 50번. 집합 A의 원소가 3개. 여기 PA라는 집합이죠. 이런 괄호가 보이니까. 근데 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냐면 얘를 원소로 갖는데 얘는 집합이죠?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합이 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포함관계로 나타나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 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럼 뭐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본다고 치면은 공집합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자기 자신도 있겠죠. 이렇게 총 8개일 거란 말이죠.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2의 8제곱 256. 그 다음 62번 집합 62번입니다. 집합 U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데 A는 쉽게 말해 홀수죠. 홀수. A는 홀수 집합이고 근데 이거 꼴랑 10개밖에 없으니까 원소 나열법 나열하세요. 이렇게 B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를 얘기하니까 나열하세요. 이렇게 4개입니다. 그때 A 합 B 빼기 A 교 B인데 이거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죠. 아무튼 간에 뭐 A만 갖고 있는 것과 B만 갖고 있는 거를 합쳐서 쓰면 되는 거지. 집합으로. 그럼 둘 다 갖고 있는 거 제킵시다. 이 5개로 구성된 게 답인 거죠. 답이 잘못됐나? 뭐 이런 걸 질문하지. 그 다음에 63번 이건 10보다 작은이네요. 10은 없어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는 요거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부자를 여기로 옮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소를 적는 게 맞겠죠? A 빼기 B는 여기니까 여기다가 2로 7을 적으시고 A 교 B 3, 9 적으시고 A 합 B의 연은 여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확정이 되지. 1, 2, 3, 4, 5 6이랑 8이 없네. 이렇게 집합 B를 물었으니까 3, 6, 8, 9 5번 그 다음에 65번은 U가 뭔지 모르고요. A, B가 부분 집합인데 A는 나와 있고 대칭차 집합도 주어져 있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면은 B는 A 교 B와
B 빼기 A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A 교 B는 뭐냐면 그 대칭차집합이랑 A에서 대칭차집합을 뺀 거 그게 A 교 B거든요. 뭔 소리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그림을 그렸어요. U는 필요가 없고요. A만 그리시면 돼요. 대칭차 집합이 1, 2, 6, 7이고 A가 1, 2, 3, 4, 5니까 1, 2는 여기 6, 7은 여기 3, 4, 5는 어쩔 수 없이 여기. 그래서 B는 이거예요. 3, 4, 5, 6, 7의 합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25. 그 다음에 66번은 12하의 자연수고 A가요. 그거의 부분집합이 B인데 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 개수가 7개다. 원소가 3개라는 소리고 나 K가 B의 원소면 10 빼기 K도 B의 원소다. 그러니까 합해서 10인 두 숫자는 같이 들어가건 같이 안 들어가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과 9는 공동명체고요. 2와 8도 그렇고 3과 7도 그렇고요. 4와 6도 그렇고 5는 지원자고요. 근데 원소의 개수를 3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포함이지. 무조건 포함이고 이 4세트 중 4쌍 중 한 쌍만 포함되는 집합이 B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한 쌍이 뭐로 결정이 되더라도 세 원소의 합은 변치 않습니다. 15로서. 그래서 합은 연산법칙으로 갈게요. 태우가 질문이 엄청 많은데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12번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하여 옳은 것은 연산법칙 공부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A 합 B 여 합 B 빼기 A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딱 풀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집합의 연산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을 쓰시죠. 그리고 얘는 B교 A로 바꾸고 그럼 여기서 A여교가 눈에 들어야 됩니다. A여교로 인수분해하겠다. 그러면 남는 게 B여와 B인데요. 요거를 합으로 연결. 그럼 이게 전체죠. 전체와 무언가의 교니까 무언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걸 돼 있잖아요. 참이다. 펴놓고 보셔야 돼. 벤다이어그램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니는 기억과 똑같이 푸시면 돼요. 요거만 건드리면 되겠죠. B교 A 열어요. 아니 그냥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머릿속으로. B 빼기 A는 여기 A교 B는 여기니까 나 합치면 B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B교가 똑같이 있으니까 B교로 인수분해. 그러면은 A와 A열을 합하면 되는 거죠. 디귿은 그 좌변이고 우변이건 둘 다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13번 A 합 B가 A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상태고요. B가 A에 포함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1번 A 합 B는 B. 1번이네요. A 합 B가 A. B가 A에 포함.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 이상한 건가? 1번이 옳지 않은데. 근데 2번도 옳지 않은데요. B여는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1번도 옳지 않고 2번도 옳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틀렸어. 3번은 양변에다가 유집합을 때려. 그러면 A 합 B가 B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옳지 않은데요. 문제가 옳지 않으냐 아니냐 옳은 걸 고르는 거구나.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질문 안 돼. 4번은 A 빼기 B가 공이다? 이것도 옳지 않은데요. B가 A에 포함되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는 거지. 5번은 B 빼기 A가 공이다? 이런 소리니까 5번만 맞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거네. 옳지 않으니 아니라 옳은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이요. 구이하의 자연수인데 A, B, C가 그렇게 주어져 있고 X 빼기 A 교 B가 X 합 B 교 C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A 교 B를 알잖아? 바꾸세요 그냥. 이렇게 X 빼기 3, 4가 X 합집합 비교시도 알잖아. 비교시도 그대로 쓰는 거야. 6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세라 그런 뜻인데 x에서 3, 4를 뺀 거거든요. 만약에 x가 3 또는 4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는 3 또는 4가 없는데 이쪽에는 3 또는 4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집합이 같으려면은 일단 x는 3, 4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합집합을 6이랑 합집합을 했단 말이죠. 그럼 x가 6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 라고 치면은 얘는 이쪽은 6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6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6을 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걸 뭐 빼봤죠. 이걸 완전히 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질문할 법한데 아무튼 간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뀐 원소가 3개고요. 나머지 6개는 들어있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이게 6승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1부터 8까지고요) A 이건 아까 푼 것 같은데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4번 A하고 이건 3개구나. A하고 그 이상한 집합하고 그 2개를 준 상태에서 B 교 C의 원소인 거를 보기에서 골라라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벤 다이어 그램을 그린 다음에 최대한 원소의 위치를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A 빼기 B 합 A 빼기 C요. A 빼기 B는 여기고 A 빼기 C는 여긴데 합집합이니까 과감하게 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1, 4, 5, 8이다. 그러면은 1, 4, 5, 8이 여기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쓰지 마시고 여기에 뭐가 들는지 확실한 거죠. A에서 이 새끼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1, 2, 4, 5, 8, 9에서 1, 4, 5, 8을 뺀 거, 즉 2랑 9가 여기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2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5번은 U가 그렇고 그 두 번째 조건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집합의 연산법칙을 써서 비교 A 여의 여 교 A 교 드모르간 A 여합 B 여 이렇게 1차적으로 바꾸시고 요거를 다시 드모르간 써야 되겠죠. B 여합 A 교 요거는 기호가 다르니까 분매 법칙 A 교를 각각에 거는 거지. A 교 A 여 합 A 교 B 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공과 무언가의 합은 무언가겠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A 빼기 B고요. 아니면은 A 빼기 B 바꾸지 말고 여기 어차피 교니까 여기는 괄호를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집합을 하나로 취급하고요. 이놈하고 뭐 이놈이건 간에 교집합을 일단 하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하고 요 놈의 교집합을 먼저 한다라고 쳐봐요. 여기 둘 다 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요 결과가 A입니다. A에다가 교집합 B를 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된 식은 이걸 A 빼기 B가 1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1, 2, 3, 4, 5를 넣어보면 말이죠. 여기에 1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위의 조건은 A 교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1, 2, 3 그러면 교집합이 4란 뜻이에요. 여기가 4. 그럼 나머지 2, 3, 5는 여기일지 모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A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합 A가 1, 4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X교 Y 합 Y는 당연히 Y인데 1, 2, 3, 4, 5 중에 Y로 정리되는 거 고르시면 돼요. 연산법칙 오늘 한 다음에 풀어보시고 27번은 A 빼기 B 빼기 A 빼기 C 빼기 3개를 전부 다 교회로 바꿔줘요.
A 교 B 교 A 교 C 여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둘 다 교니까 이거 괄호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듬으로 하나 써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하고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A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B 교집합 B 아니면 이렇게 써. B 여교를 일단 빼놓고 A 교 A 여합 A 교 C를 쓰는 거지. 분매 법칙을요. 얘는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무언가의 합집합이니까 얘만 남습니다. A 교 C, A 교 C 교 B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이것과 똑같이 표현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면 된다. 보기에 있는 애들은 더 간단한 식들이니까 거기 뭐 빼기 하나씩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기를 교회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9번은 A 빼기 B가 0이라는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니까 A 합 B요. 요거는 이제 연산 법칙을 쓴다기보다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굳이 그릴 필요도 없고 머릿속으로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에서 A 합집합 B여는 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A 여합 B는 전체가 맞습니다. 요 집합은 전체 집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전체 집합과 무언가의 교집합은 무언가이기 때문에 얘밖에 안 남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걔를 고르시면 돼요. 2번이고 그 다음에 30번은 X합 Y가 Z에 포함된다. 근데 다음 중 집합 이것과 항상 같은 집합은 29번이랑 비슷한 의도의 문제인데 집합이 3개라서 조금 더 어려운 거고. Z 빼기 X의 여의 교의 Y고 그러면 이 빼기를 일단 정리해요. Z 교 X 여의 여 교의 Y 그리고 이제 드모르가 하나 쓰면 되겠죠. Z 여 합 X 교 분매 법칙 Z 여 교 Y 합 X 교 X랑 Y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X교 Y는 그냥 뭐 놔두고 이 부분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Y에서 Z를 빼는 건데 합집합이 Z에 포함되면은 그것 자체도 Z에 포함되는 거니까 Y만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무언가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X교 Y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번들도 X교 Y로 정리를 쭉 해서 X교 Y로 표현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Y, X나 Z 혹은 Y나 Z 그런 애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엔 이 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집합으로 정리가 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38번 A가 그냥 암산을 때리면은 마이너스 1에서 4, 4이고 B는 뭔지 모르겠는데 교집합이 2에서 4, 4이니까 B의 경계 중에 하나가 2라는 소리고요. 합집합이 마이너스 1에서 5, 4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5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랑 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10인 거고요. 10에서 마이너스 7 빼는 거니까 17. 암산 안 했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54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전체가 20개고 x가 14개, y가 8개인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를 x개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14 빼기 x, 여기는 8 빼기 x, 여기는 20에서 이 세 놈을 합친 것을 뺀 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을 연립하면은 x는 2 이상 8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죠. 2랑 8입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고 57번은 세 부분집합이 있고요. A, B, C의 원소의 개수 알려줬고 교집합 A, 교, B 이렇게 알려줬고 A, 교, B, 교, C 알려줬고 이것도 일단 벤 다이어그램 넣고요. 아무튼 주어진 조건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U는 안 그래도 됩니다. U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NU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를 써야 되겠죠. 여기 오를 쓰시고 A 교 B가 10이니까 여기도 오를 쓰시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4다 그런 뜻인데 각각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요 두 개를 합친 게 6인데 얼마인지 모릅니다. C 빼기 A 합 B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거니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기 있는 개수를 x가 치는 거예요. x개. x개다. 라고 치시고 뭐 얘가 x로 정해진다고 해서 요 두 놈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없죠. 왜냐하면 요 네 군데를 합친 게 19다 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y를 잡아. y. 그러면 여기가 14 빼기 x 빼기 y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NA가 14였으니까 4 빼기 y고요. 여기는 NB가 1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친 게 6이었으니까 여기는 6에서 이걸 뺀 거겠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8인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0 이상이다를 이용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을 풀면은 y는 0에서 4 사이가 나와요. 그리고 x가 0 이상인 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이다를 풀어주면은 x 플러스 y가 나옵니다. x 플러스 y가 14 이상 18 이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6에서 아니 8이구나. 요거 0 이상 요거 0 이상이다를 풀어주면은 8에서 14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너는 x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부등식의 뺄셈 할 줄 아시죠? 부등식의 뺄셈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면 x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x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게 제일 작겠죠? 그래서 4고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게 제일 크겠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만 물었으니까 답은 2번. 마지막입니다. 61번.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 ABC를 풀게 했는데 A, B, C 세 문제를 각각 맞힌 학생 수 줬고요.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줬고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고 했고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학생 없다 했으니까 U를 그릴 필요가 없어. 여기 그리시면 되고 여기다가 3 쓰면 되겠죠.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의 수이기 때문에 요 6개의 집합에다가 개수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그냥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는 A, B, C, D, E, F 이렇게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은 이런 의미죠.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정보는 A, B, C 각각 맞춘 학생 수이기 때문에 요 세 놈을 합친 게 16에서 3을 뺀 13이다. 그런 소리죠. A 더하기 E 더하기 F가 13이다. 마찬가지로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20에서 3을 뺀 17. 그리고 C 맞힌 사람 수가 22명이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19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40이다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37인 거죠. 요 4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 새끼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3개씩을 다 더한 다음에 이 새끼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개씩 남는다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놈을 합친 다음에 얘를 뺀 게 답인 거죠. 그러면 요 두 놈을 합친 거에서 여기에서 이걸 뺀 20을 빼면 되겠죠. 요 두 개를 합치면 30이니까요. 30입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그 원소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요런 스타일로 원소의 개수를 찾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되고 어떤 문제에서 뭘 쓰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겠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고 그 유제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유제는 공부를 한 다음에 재도전을 해보시고요. 연습 문제에서는 질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명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제. 명제도 두 단원인데요. 제목이 명제와 조건이 있고 명제의 증명이 있어요.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데 참거짓을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근데 우리는 이제 수학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문장보다는 식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요거를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 책에서 그 표현한 문장 또는 식들을 다 적어보면 이는 4의 약수이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양수다. 수학을 좋아하나요? 저 꽃은 아름답구나. (3은) 작은 수이다. x 더하기 5는 7이다. 이런 6개의 문장 혹은 식을 예로 들어서 뭐가 명제고 뭐가 명제가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는 4의 합수가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제긴 명제인데 참인 명제다 라고도 합니다. 2번은 3 빼기 5는 음수죠? 개소리죠?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입니다.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좋아해라는 의문문이나 저 꽃을 아름답거나 감탄사나 이런 것은 아예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맞춤표로 끝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맞춤표로 끝나는 건 뭐라 그러지? 평소문이라고 그러나? 평소문이 아니라서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은 작은 수이다라는 것은 이 작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서 명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때문에.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있죠. 집합에서도 집합이 작은 수 집합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원소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확한 애매모호한 말이 들어있으면 다 명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얘는 x가 2이면 참, x가 2가 아니면 거짓인 방정식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인지를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놈을 명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뭐냐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제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 대신에 뭐라고는 부를 수 있냐면 조건이라고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름이 명제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혹은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저런 것이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가 2면 참이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저런 건 명제라고는 부를 수 없지만 조건이라고는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이주의 이런 이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진리집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진리집합은 무엇이냐? 조건을 참으로 하는 값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지금 용어 3개를 배우신 거예요.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를 배우신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을 예로 들어놨는데 이런 말 있어요. x는 4의 약수이다. 좀 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양의 약수이다라고 할게요.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얘는 명제는 아니라고요. 왜냐? x가 뭐냐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달라지니까 참거짓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로 참거짓이 확정되는 것을 명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기 x자리에 2가 들어있는 문장처럼요. 근데 얘는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제로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x가 1이거나 2거나 4면 참이 되고 그 이외의 수가 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뭘까? 수학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가 알파벳 스몰 p거든요. 그래서 이 p라는 조건에 대응되는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대문자니까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부분 라지 p로 씁니다. 그래서 이 라지 p는 뭐가 되느냐? 얘를 참으로 만드는 x를 모아놓은 거라 했으니까 1, 2, 4가 되는 거죠.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예요. 집합을 모르면 진리집합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명제를 공부하려면 진리집합을 빼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을 먼저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기 1번 찾아요. 보기 1번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1번 걸어 다녀라. 이거는 이제 평서문이긴 하지만 명령 쪽이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고 2번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얼룩소는 소가 맞는데 소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답이고요. 3번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누구고 키가 크다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거는 참이 명제고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기 2번 찾으세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x 그러니까 p라고 쓰기도 하고 x에 따라 달라지는 참것이 달라지는 명제의 경우에는 여기 괄호 안에다가 x까지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px 땡땡 x는 8의 약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음의 약수는 고려할 이유가 없고요. 그럼 1, 2, 4, 8이죠. 1, 2, 4,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 다음 보기 3번도 바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 어린데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어떤 뜻이냐면 다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로 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써라 그런 얘기겠죠. 1번은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해를 집합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1, 3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답을 쓰시면 되고
2번은 부등식의 해를 쓰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는 그 실수 체계에서는 당연한 소리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에다가 1을 더한 건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전체 집합의 모든 실수가 다 만족하니까 그냥 라지 R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2번 답은 진리집합 P는 전집합 R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3번은 x제곱 플러스 1이 0 이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정은 뭐 대충 감이 오죠? 긍정의 반대말 부정. 여기 명제도 간단하게 P라고 쓰기도 합니다. 명제나 조건이나 둘 다 간단하게 P라고 쓰는데요. 부정이라는 말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뭐 3은 여기 책에 있는 문장으로 할게요. 2는 4의 약수이다. 2는 4의 약수이다. 이것의 부정. 이건 명제죠. 참이 명제입니다. 이것의 부정은 뭐라고 쓰면 되느냐?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다고 해서 전부 다 건드리는 게 아니야. 2를 부정하면 뭐지? 그런 거 없어요. 4를 부정하면 뭐지? 그런 거 없고요. 약수 부정하면 뭐지? 그런 거 없어요. 이다만 부정하는 거 아니다. 대부분 다 그대로 쓰고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부정은.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명제나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 P가 있으면 얘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요. 물결 표시. 명제나 조건 기호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면 이거는 이 명제나 조건을 부정했구나. 이다면 아니다고 아니다면 이다로 바뀌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는 not P 라고 읽으시면 돼요. 물결 표시 P가 아니라 not P. 말 그대로 P가 아니라 친거죠. not P.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원래대로 가는 거고요. 조건의 부정도 뭐 이다면 아니다로 아니다면 이다로 바꿔주시면 되고,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 진리집합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부정한 즉 not P의 진리집합은 무엇일까? 집합이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진리집합이 P면 그것의 부정의 조건에 부정한 것도 물론 조건이기 때문에 부정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찾으세요. 전체 집합 U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되어 있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이 2, 3, 5, 7 소수 조건이었나 보죠. 그것에 not 앞에 붙어있지? not PX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여집합을 쓰세요. 그런 뜻이니까 1, 2, 3, 4, 5, 6, 7, 8, 9에서 2, 3, 5, 7을 제외한 5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하나로 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P 또는 Q 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P and Q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의 5R이고 이거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한다는 N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들의 부정은 P/OR Q의 부정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P/OR Q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P 합 Q였으니까 P 합 Q의 여집합으로 진리집합 바뀌었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P 합 Q의 여집합이고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P여교 Q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린다고 치면은 OR의 부정은 교집합으로 변했으니까 AND가 되는 거야. not P and not Q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R의 부정은 AND다. 그걸 외우시면 돼요. 이 과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P and Q에 부정해라. 그러면은 이 각각의 부정을 OR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집합과 연동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정속 노트에 개념 정리로 다 해놨습니다. 박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또는 그리고의 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 그거 옆에 보기 5번이 있을 거예요. 보기 5번도 바로 보세요.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1번 x는 1 또는 y는 1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고 y는 1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2번 x는 1이고 y는 1이다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거나 y는 1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3번은 x가 뿔마이라는 건 OR을 의미하는 거야. OR 또는이 생략되는 거야. x가 2면서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2거나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의 부정은 거나의 부정이기 때문에 and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는 2도 아니다. 4번은 x가 부등식의 부정은 그냥 이런 이 OR이 AND로 바뀌고 AND가 OR로 바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등식은 실수 전체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쓰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 이하는 여기고요. 4 이상 여기잖아요. 3 이상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의 부정은 전체에서 이 새끼들을 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3 사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고 5번도 마찬가지로 2에서 5 사이의 부정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부분이 두 군데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 두 군데를 각각 써주면 돼요. OR로 연결해서. 그래서 x는 2 이하거나 5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어 정리 차원이었고 지금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명제와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보통 여러분들이 명제 공부를 할 때 만나는 거의 모든 명제는 조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건 두 개로 구성된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단원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짓이 전부 다 이겁니다. 조건이 두 개니까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죠? 실제로는 쓸 말이 아니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인 거지. 소크라테스면 사람이다. 누가 그래? 그지? 근데 수학에서는 뭐이면 뭐이다 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이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생략이 된 거냐? X가 소크라테스다 라는 뜻이고요. 사람이다도 X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면 사람이다는 맞는 말이죠. 이건 참입니다. 왜 이걸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참이라고 판단하냐면 X가 소크라테스라는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이 진리집합에는 소크라테스가 들어있죠. 그리고 X가 사람이다라는 진리집합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뭐가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포함이 되면 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포함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야. 조건 두 개로 구성된 명제에 참고해서 판별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라고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거든요. 두 조건으로 명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그러면 요 이면 자리에 들은 이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가정이라고 해요. 외국말로 몰라요. 그리고 이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 가정 역할을 하는 조건과 결론 역할을 하는 조건. 이 두 개가 이면 이다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 가장 전형적인 명제의 표현인데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정의 진리집합인 P가 결론의 진리집합인 Q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 5개 여기 10개 있는데 여기 5개 중에 4개는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1개가 여기 없다? 그럼 아닌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셨나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진리집합을 제대로 찾을 줄 아셔야 합니다. 진리집합을 제대로 찾을 줄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집합은 거의 대부분 방정식 푸는 거랑 부등식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을 잘하면 진리집합을 제대로 찾아서 포함관계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제 문제까지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단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명제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은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딱히 적용되는 말이 아닌데 결국 명제를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시험지에서 명제 문제를 만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명제에 대한 내용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수학 실력 테스트를 하는 단원이 명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x제곱이 1이면 x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놈은 거짓인 명제인 거죠. 왜 그러냐? 요놈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겠죠. 요놈의 진리집합은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겠죠. 요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 새끼 때문에.
그럼 이 새끼를 특히 뭐라고 하죠? 발레라고 해요. 발레. 이 새끼를 특히 발레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때문에 포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이면 이다라고 쓰면은 함수 하나 알아봤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한 거 알아야 되겠죠? 수식은 어떻게 쓰느냐? P 화살표 Q 여기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명제 단원에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거 명제구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정이 P고 결론이 Q인 명제구나. 근데 아직 참거짓이 밝혀지진 않았구나. 근데 이렇게 P가 Q에 포함이 돼서 참인 게 밝혀졌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화살표를 다르게 쓰는 거야. 짝대기 두 개로. 짝대기 두 개로 쓰면 참이라는 얘기야. 거짓이 밝혀졌으면 짝대기 두 개의 짝대기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면 거짓인 명제란 뜻입니다.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화살표가 한 개인 건 명제긴 명제인데 참거짓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고 화살표가 두 개면 참인 명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짝대기까지 그어져 있으면 거짓인 것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조건이 P 조건이고 이 조건이 Q 조건이라면 아 이건 거짓이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죠. 다 했어요. 개념 정리 다 했고 보기 6번 보세요. 하나 남았구나. 일단 보기 6번 보세요. 명제 x는 5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가 참임을 진리집합 써서 보이시오. x는 5보다 크다가 이런 부등식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 5보다 크다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1보다 크다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보다 크다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기 7번 보시면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가 거짓임을 집합해서 보이시오. x제곱이 9인 진리집합은 x가 뿔마 3, 그러니까 뿔마 3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쓰시면 되고 x가 3인 그냥 3밖에 없는 거지. 그럼 뿔마 3이 3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레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 조건에만 가정에만 존재하므로 아무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개념은 이 조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 중에서도 모든이라는 말 혹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올죠, 올. 올, 어떤. some.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 그리고 부정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모든 실수? 이것도 내가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든 일단은 전체 집합은 자연수래요. 여기 책에 예를 든 걸 그대로 쓸 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자연수라고요. 전체 집합 자연수니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1은 0 이상이다.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10보다 작다.
어떤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10번 작다. 어떤 x에 대하여 3x 빼기 5는 0이다. 되겠습니다. 이건 참일까요? 모든 자연수를 제곱하면 1 이상인 건가요? 그렇죠. 참이죠, 참.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온다면 참이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쓸게요.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참인 겁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0보 작다라는 말은 x가 9보 작다라는 뜻이니까 1, 2, 3, 4, 5, 6, 7, 8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얘의 진리집합은 u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거짓인 거야.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집합이 전집합이 안 나왔어. 그러면 거짓인 거지. 사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거기 전체집합에 있는 전부 다 말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맞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 새끼 때문에 이게 거짓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요, 어떤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x가 9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게 1, 2, 3, 4, 5, 6, 7, 8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얘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에요.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얘는 그냥 x는 3분의 5죠. 3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나오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거짓인 거예요. 모든과 어떤이 붙어 있는 것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공집합이냐, 전체 집합이 아니냐 공집합이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된다 라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셔야 돼요.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어도 당연히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부정해 볼게요. 부정은 예상했듯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를 만약에 부정한다고 쳐볼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1은 0보다 커 낫다를 부정한다고 쳐볼게. 이거를 부정. 어떻게 되냐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도 부정하셔야 되고요. 모든이라는 말을 어떤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두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는 거야. 모든 어떤을 일단 반대로 바꿔주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방향도 바꿔주셔야 되고, 얘처럼 등식 같은 경우는 아니다 라고 바꿔주시는 거야. 얘를 부정한다고 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이니까 모든
x에 대하여 3x 빼기 5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 8번 보세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입니다.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2 이하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는 2초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그 명제와 조건에서 알아야 할 개념이 크게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분량이 많았어요. 그에 대한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명제, 조건, 2개의 조건으로 구성된 명제. P이면 Q이다. 화살표 짝대기 하나. 참인 게 확인되면 짝대기 2개. 참인 게 확인됐다는 건 어떤 의미?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부정. 나타내는 기호는 물결 표시. 읽을 때는 not. 모드는 전체 집합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으로 나오면 참. 모든의 부정은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입력이 되셨어야 돼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문제풀이 해보죠. 기본 문제 7-1번. 그냥 지금까지 풀어왔던 수학 문제를 다시 푸는데 명제라는 도구를 이용할 뿐이야. 다음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문제를 풀라 뜻입니다.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리고 대전제는 X, Y는 실수란 말이 있어요. P 1번의 P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실수 전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Q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죠. 요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이 되죠. 범위가 포함된다는 말은 진리집합이 포함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 맞습니다. 너무 쉽고요. 실제로 수익선을 그리든지 머릿속으로 그리든지 하시면 되고. 2번은 XYP는 XY의 곱이 0이다. 이고요.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를 좀 더 풀어주면은 XY가 실수란 조건 때문에 XY가 둘 다 0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얘를 가만두지 않고.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냐? x가 0이고 y가 0인 것도 물론 있고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것도 있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포함관계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는 포함관계가 안 되죠. 이렇게는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주어진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시면 안 된다. 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파악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진리집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P는 절대값 x 플러스 y가 크다? x 플러스 y보다. 어떤 실수의 절대값이 절대값을 안 붙인 것보다 크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원래 값이 음수였다는 소리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합한 게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Q는
xy의 곱이 옵니다. 이건 뭐 두 개의 부가 다르다는 소리지. x가 양이고 y가 음인 거하고 x가 음이고 y가 양인 거. 요 두 세트가 합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두 개 합한 게 음인 것이 음인 집합이 음인 원소를 갖는 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나요? 발레 하나 간단히 들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 되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이런 놈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것이다. 4번 P 조건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x제곱은 4다를 푸시면 x는 뿔만이고요. Q 조건은 x세제곱은 4x라는 3차 방법 풀 수 있죠. x는 0과 뿔만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이 세 개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이면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찾기가 시시한 문제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두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의 참고짓을 파악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을 찾는 게 끝이에요. 진리집합을 찾고 그 가정과 결론의 포함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끝이다. 그게 전부다.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니까. 4개 나서요, 4개 다. 시시한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풀이가 좀 필요한 것들은 써보시면서 푸시고. 1번은 거짓이죠. 2에서 3 사이 부분 때문에. 2번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3번은 가정 진리집합은 얼마 1이고 결론 진리집합은 거기다가 0까지 추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참이고요. 4번은 그 가정 풀면 마이너스를 4 사이고 결론 풀면 마이너스가 4 사이니까 포함되기 때문에 참입니다. 2번은 뭐 거짓이라는 걸 발레 하나 생각해가지고 알아냈겠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거짓이라는 걸 알려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말 그대로 교육과정 외라서 책이 없는 거라 설명해 드리기 위해 푸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 교육과정 외의 내용은 뭐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등식의 영역을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특히 학교 시험에서 내신에서 고리됐을 때 말이죠. 내신에서 소수형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전해요. 부등식의 영역 어렵지도 않으니까. 말 그대로 이 부등식들이 있는데 특히 XY에 관한 부등식이요. XY에 관한 부등식은 좌표 평면에 색칠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얘는
일단 경계부터 정해야 되는데 어떤 영역이 있으려면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드몰아치고 푸는 겁니다. x 플러스 y는 2다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1,1 있거든요. 1,1 있어요. 그리고 얘도 경계 역할을 하려면 x, y는 1이다를 그리셔야 돼요. x, y는 1이다는 여러분도 아는 그림이에요. 정비례 그림, 반비례 그림. 되겠죠? 근데 이쪽이 크다고 돼 있지, y쪽이 크다고 돼 있으면 위쪽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외우기가 귀찮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직선을 경계로 해서 아래 아니면 위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경계에 있지 않은 아무 점, 원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돼요. 원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을 색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의 위쪽에 해당되는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더욱 곡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디를 칠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쌍곡선 때문에 영역이 3개로 나누어진 거거든. 아무튼 이 3개 영역의 일부분을 색칠해야 되는데 연달아 색칠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색칠 아니면 여기 한 군데 색칠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럼 아무튼 요 두 쌍곡선에 경계 있지 않은 점 또한 원점이죠. 원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 영역과 이 영역에다가 색칠하면 돼. 근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통 부분은 여기 얘는 의미가 없고요. 직선의 위쪽이면서 곡선의 위쪽. 그러니까 여기 직선도 결국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영역이 되는 게 영역. 공통 부분은 말이죠. 이 영역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이거. x는 1을 그리시고 크다니까 여기 오른쪽, y는 1을 그리시고 크다니까 여기 위쪽, 여기 그러면은 요 영역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이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 영역은 이 영역에 포함이 안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아서 이 영역이 이 영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학교 서술을 만약에 푼다고 치면 이 그림은 딴 데다가 그려놓고 발레를 바로 드시면 되는데 발레를 이런 곳에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런 곳에 어떤 점이 있을까? 10,2분의 1 얘기했죠. 10,2분의 1 같은 거를 발레로 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더하기 2분의 1 2보다 크고요. 10 곱하기 2분의 1 1보다 크죠.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데 가정 만족하는데 각각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되죠. y가 2분의 1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발레로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거짓. 왜냐면 x는 10, y는 2분의 1 등등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완벽하다. 근데 발레 드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편하게 들라고 교육과정의 내용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부등식의 영역을 알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발레를 들어서 맞춰야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엄한 데에서 발레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서 발레를 찾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의 영역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쉴게요.